지사님 모든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언뜻 제가 7월 11일인가요? 브리핑을 할 때 응급복구라든가 특별지원 기본 방향에 대해서 후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재난지역이 선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또 합동주사단 현장 주사도 했고 또 제가 이 농협에 특별히 좀 부탁을 몇 번이나 해서 손해사정 보험들이 평가를 좀 피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충남도가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할까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피해 주민들이나 피해 농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일까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세부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천하고 논산이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당신이 또 극한 폭우에서 좀 피해를 좀 입었고 그리고 금산하고 부여 또 고령은 주산면하고 비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 논산의 왕안천 제방유실이라든가 금산 유둔천 제방 붕괴 부여 급여정수지 붕괴 등 시설 피해와 농경지 519헥타라 유실이 됐고 농작물은 1272헥타라 피해 등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피해액이 약 14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하천이라든가 주택 상가 등 피해 복구를 해서 정부에서 특별기부세 15억 원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이미 지급을 했고 도에서도 47억 원, 시군 같은 경우가 이제 총 95억 원. 그래서 대부분의 응급복구를 마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군과 또 이 자율방재단, 적십자사, 의용수방대 등 이런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협조로 지금 아직까지 원상력으로 늘리는 그런 부분이 또 있지만은 좀 신속하게 지금 복구라든가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전파 7세대, 단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 등 총 1264세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도는 정부에서는 이 주택 같은 전파가 됐을 때 3,600억 원을 지급을 하고 반파는 1,800억 원, 1,800만 원, 그리고 침수는 3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 피해 전액 지원 원칙으로 해서 주택 전파의 경우는 적어도 집을 한 채 다시 마련할 수 있게 추가 지원을 하겠다. 그 이유는 그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가는 사실은 농가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새로 이 집을 장만해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그것도 대부수에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기 때문에 집을 줘드리는 그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반파 같은 경우도 800만 원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못할 거예요. 리모델링 수준이 될 정도로 실제 피해 대개 준한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침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TV나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을 하고 또 전파가 됐든 반파가 됐든 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그리고 또 집을 리모델링 할 때까지는 임시 주거용 주택과 공구 임대 주택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를 입은 957개 업체에 이 가게들이 주로 많은데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더해서 재고기금 무료 2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작물 이제 피해가 제일 많은데 이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영농시설 같은 경우는 복구 기준의 35%, 또 농작물 복구 기준의 50% 수준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는 올해에도 농업인에게 실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농 손실분을 지원을 계획이며 또 무보험 농가 같은 경우는 해당 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되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서 보험 가입 농가의 한 40% 정도 내지 한 50% 정도로 시군과 협의해서 한 50%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보험 가입 품목 대상인데도 계속 보험을 들으라고 하고 또 보험 들는데 사실은 이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걸 농민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도 또 보험을 또 안 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조금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똑같이 보험 들은 분들하고 똑같이 뭔가 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보험도 안 들고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보험 가입 농가의 한 50%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험이 들 수 없는 그러니까 보험 외의 그 품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는 이 보험에 보험 농가들의 피해에 그리고 또 보험 품목의 한 80%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상 피해 농가가 많은데 보험금들이 이제 보험 들은 데가 있고 보험 들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에 맞춰서 추가로 원래는 대파비 정도만 나오는데요. 이 대파비 한 1헥타르당 한 1,200만 원, 1,300만 원 맞나요? 2,700만 원. 대파비가? 예. 대파비가 그게 절반이. 근데 그 대파비의 수준에서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원 보험금 사유시설 복구비가 약 1,566억 원 들어가고 소비는 한 240억 원, 시군비는 총액 한 387억 원 등해서 한 총 2,193억 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꾸 매년 이 연례행사처럼 호수 또 호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대부분이 항구복구 같은 경우는 한 5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배기 피해를 봤다면 그 다음에 한 20년, 30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되면은 또 피해가 일어나서 또 20%, 30%가 피해 복구가
그 정도 수준의 또그 피해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국 국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1년에 모든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정 투입 좀 해달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도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복구 기간이 좀 짧게 이루어져서 한국 국가가 돼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배수 펌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배수 펌프를 관리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지방 정부하고 지방자치한테 이양을 좀 해달라. 그래야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 배수 펌프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자체한테 이양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가 이렇게 정리 나름대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면 소식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울 타임에서 하동길 기자님. 경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진청이 차면서 하수가 빠지니까 경진 시장이 물이 차면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 재난지구로 어떻게 경진이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 물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으로 잘 빠지고 있는데 지천에서 이제 강에 물이 차면 또다시 이제 지천에 있는 물이 빠지는 것보다 인근 지역으로 지역적으로 사직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확적인 대책이 있으신가요? 첫째는 강진은 시간당 시우량이 200ml가 넘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뽑아들여져서 지금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실내 침수가 됐지만은 잠시 침수가 됐다가 빠른 시간 내에 또 당진 시청과 또 이 공무원들 또 시민들이 그러면서 빠르게 이 물이 빠지고 그래서 잠시 침수됐다 빠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피해 규모가 크지를 않아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거에 맞게 침수지역의 지원 이런 문제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선포가 될 수 없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부여나 이 논산이나 이 서천 이런 이 금강 을 띄고 있는 도시들이 타 지역보다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 규모가 큰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우 일대는 이 지천들을 제대로 또 정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정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청양의 지천 지금 환경부에서 앞으로 댐 계획 몇 군데를 밝히고 하는데 포함돼서 댐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우리의 물 부족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홍수
이런 이 후가 있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다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충남 도도 함께 그런 준비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또 개선하는 것을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충청투데이 권원주 기자님. 네, 충청투데이 권원주 기자입니다. 충남 같은 재해상이 발생했을 때 수송조치는 정말 현장으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 의심치 않고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5일날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를 했을 때 의원님께서 2차 수도권공공기관 이전 친정정보 청약선 조기 발표 등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2월 26일날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다 요청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 6개월이 좀 안 되고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달라진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충남 도민들을 상대로 오히려 희망 공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지방대 가로림막 국가행정원 타당성 제도사 탈락했을 때 대통령 공약 이행이 포괄할 경우에는 강하게 얘기하고 컴플레인을 걸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시기가 언제쯤 될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김태훈의 생각통에서 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23일날 전당대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김태훈 생각을 기다렸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25일 날 할 때 큰 틀속에서는 각 이제 토론을 하는데 시도지사들이 그런 섹시한 도선하게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자리에 저는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 저는 토론 대상자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그 입장을 밝혔고요. 도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무리 중앙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회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 충남에 와서 회의를 하니까 나한테 그 시간을 한 1, 2분 시간 더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천안의 취약연구원 같이 대통령이 공약을 한 그런 부분들 공무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또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사실은 이 찬반 논쟁장들이 많아요. 공공기관 이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서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해서 관료들 그 다음에 또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된다 하고 또 우리 충남도 입장을 정확히 설명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호수 피해가 이번에 우리 충남도 큰데 이런 게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를 줄이려면은 앞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국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끝낼 수 있으면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끝내야지 이걸 3년짜리 5년짜리 하게 되면 복구하는 기간에 또 이 피해를 또 입고 또 피해가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을 좀 많이 내년 예산 투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료들의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그 취약연구원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만은 절차상 공무로 가야 되는 공무적인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관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의를 시켜서 공무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마무리 발언하기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시간도 또 오래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이크를 잡고 그 입장을 대통령께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충남 도의 입장을 살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왜 그러면은 그 대통령 공약이나 약속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될 때 의사로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입장을 밝히겠다 하면서 아직 왜 밝히지 않냐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안 하려고는 하는 그런 과정으로 부정적으로 갈 때 부정적으로 이 방향이 선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충남도의 입장에서 정확히 밝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부정적으로 아직까지 이 방향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 각을 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점으로 적절치 않다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저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저한테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밝히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렇지만은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주 하게 되면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다 안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소식과 사안을 좀 밝혀야 된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김태형님의 미래의 정치적인 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저렇게 밝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인은 의사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의사표현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를 변화시킨다. 또 제도와 법을 바꾸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자기 소신과 철학을 정확히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의사표현하고 또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도 사회를 바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현을 하는데 매일 도정에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정치적인 사안마다 매일 의사가 또 밝히는 것도 사실은 자주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전당대 때는 우리와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잘못돼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지만 지금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또 뽑은 거 아니에요? 또 선출을 했다고 그러면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또 지켜보는 그런 시간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 최근에 산불, 서천 폭파시장 불, 수해 이렇게 있다가 발생하고 피해도 천문학적인데 근본 대책은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말씀하신 거 위에 중앙협력 회의 때 대통령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충남에 오면은 선물도 주고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또 현안을 아마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거기 말씀을 쓰실 거로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 지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충남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게 되면은 충남의 그 현안 문제라든가 충남의 입장을 그리고 각 시주자들 앞에서 대통령께 그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에는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저희 충남 그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을 또 적절하게 잘 활용을 또 하는 것이 도의사로서의 그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나름 충남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함부로 해서 그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라든가 입장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뭐 피해 이런 문제는 이제 호우 문제 아까도 시간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항구 복구 같은 경우도 1년 안에 끝내야 이게 복구가 다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 피해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3년 내지 5년 걸쳐서 큰 그 피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재정을 몇 년을 쪼개서 이 완공을 하다 보니까 그 공사하는 도중에 그런 또 큰 폭우가 내리면은 그리고 또 이 완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런 폭우라든가 피해가 크면 이 폭우가 내리면은 피해가 꼭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냥 어떤 복구 이 보상하다 판단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항구 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각 그 중앙지방협력회의할 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의 장관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참석을 차관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중앙 부처 간에 그런 이런 내용들을 또 관련 이 부처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관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뉴스 온라인 청명 기자님. 네, 피해 지역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그 대책으로 피해 예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는 근본적인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배수 포장 등 홍수 피해 방지 시설을 집중 투자했다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환경부가 홍수 위험지도 정보 시스템에 도시 침수 지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6개 시군이 제작되어 있고 미제작은 총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중 홍수 위험지도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제작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실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그 환경부 도시 침수 지도 미제작 지역에 그 집중 투자하실 생각이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충남형 홍수 피해 위험 지도를 환경과 연동해서 자체 제작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위험지구 같은 경우를 각 시군이 지금 파악을 하고 이 홍수나 아니면 호우가 집중적으로 올 때 직접 관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과거와 다른 그런 그 패턴으로 호우나 아니면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는 문제가 아닌 데서 산사태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피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지도 이런 부분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항구 복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천 개선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이런 개선이 어떻게 보면은 예방 어떻게 보면 대책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해야 될 거, 또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거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사저널 최진입니다. 네, 시사저널 최진규 회장입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힘든 건 재난지역 주민들이겠지만 또 가장 힘든 게 공무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해가 나면 거기 복구하러 봉사활동도 가야죠. 거기 지원해야죠. 근데 봉사활동 나가서 열심히 피해 복구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좀 더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나가서 봉사활동인데 복구활동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지시를 했습니다. 시국마다 어떤 그 2, 3일 정도의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좀 어떻게 지원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얼마만큼의 그런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할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피해 복구의 봉사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 전체한테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그런 사회단체나 아니면 이런 봉사단체들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짬들을 내고 그다음에 업무 조정받고 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지시를 했고요. 실종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지원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소위 생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것도 당연히 그것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저 혼자 지금 계획한 게 아니라 제가 큰 틀속에서 각 실무부서한테 지시를 하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작년에 준해서 또 도지사의 그런 피해 복구라든가 피해 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의 이런 소실과 철학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 있게 준비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도 있지만은 나름 제가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좀 지적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이 피해 복구라든가 아니면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보다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있다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으시면 기자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겠어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작년에 어느 정도 저희가 과거에 잊지 않는 그런 피해 복구라든가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나름대로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이 피해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또 올해도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 선포가 됐고 또 이 피해 복구액이나 아니면 피해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피해 주민들이 좀 수상이 안 해야 되니까 피해 주민들이 알려면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법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피해 주민들이 대충 지금 어떤 형태로 피해 보상이나 복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브리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치적인 그런 사안도 아니고 또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피해 지역과 또 피해 주민들과의 동의 입장에서 또 중앙과의 협력 속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일 기자회견은